최고의 세대, 최악의 대우. 할아버지,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를 들은 순간 90세 노인이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습니다. 70년.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 그 어떤 세대도 이루지 못한 기적을 만들어낸 사람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잊었습니다. 불가능했던 일이 현실이 된 오늘. 잊혀진 희생의 세대, 최고의 세대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50년 12월 한국 전선. 눈발이 미친 듯이 휘몰아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하 3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19세 미군 이병 토마스는 떨리는 손으로 총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추위는 언제 끝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 잔해 사이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토마스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거기엔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떨고 있는 7살 정도의 소년이 있었죠. 아이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작은 몸은 추위에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토마스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뜨겁게 솟구쳤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토마스는 자신의 군용 담요를 벗어 아이들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거야. 꼭 다시 만나자. 그 소년의 이름은 김영수였습니다. 2024년 3월 인천국제공항.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90세가 된 토마스는 손자 제임스의 부축을 받으며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섰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제임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아니, 사실 떨린다. 토마스의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토마스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게 정말 그 한국이 맞나요? 70년 전 기억 속 김포공항은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부서진 활주로, 총탄 자국이 선명한 건물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인천공항은 마치 미래 도시 같았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천장까지 뻗은 거대한 유리창, 그리고 첨단 기술로 가득한 시설들. 이게 정말 한국이야? 토마스의 목소리에는 믿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임스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이 공항이 세계 1위래요. 진짜 엄청나네요. 서울로 향하는 길. 택시 안에서 토마스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억 속 서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70년 전 서울역 주변은 잔해투성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들, 굶주린 사람들, 절망에 찬 얼굴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하늘을 찌를 듯한 마천루들이 도심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반짝이는 빌딩들, 깔끔하게 정비된 도로, 그리고 활기찬 사람들의 모습. 토마스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변했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예상치 못한 재회. 호텔에 도착한 토마스는 로비에서 한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성은 토마스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어요. 혹시 토마스 씨인가요? 남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토마스도 뭔가 낯익은 느낌의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만났습니다. 영수야? 토마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토마스 아저씨. 7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그 작던 소년 김영수는 이제 성공한 기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토마스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여전히 그때의 순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영수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습니다. 토마스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놀라운 변화. 영수는 토마스에게 한국의 변화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1953년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1년 동안 버는 돈이 67달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32,422달러예요. 482배나 늘어났죠. 토마스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이야? 네, 정말이에요. 할아버지들이 지켜준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어요. 영수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토마스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 순간 토마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70년 전 그 추운 겨울날
작은 소년을 구한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내가 옳은 일을 했구나. 토마스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기다려온 안도감이었어요. 새로운 시작. 이제 토마스의 진짜 여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70년 만에 만난 한국에서 그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그 작은 소년을 구한 일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토마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어린 시절의 꿈. 7살 마이클은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어요. 마이클아, 전쟁은 모든 걸 파괴하지만 음악은 다르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음악은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지. 그날 할아버지가 들려준 아리랑 선율은 마이클의 가슴 깊숙이 박혔어요.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그 멜로디는 어린 마이클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언젠가 나도 음악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싶어. 마이클의 작은 꿈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2024년 3월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45세가 된 마이클은 미군 군악대 지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평생의 꿈이 펼쳐져 있었어요. 잘츠부르크 국제군악제. 32개국에서 온 54개 군악대가 모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축제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연습장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이었습니다. 각 나라 군악대들이 서로 다른 곡을 연주하고 있었죠. 마치 싸움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로 만들지? 마이클의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첫 번째 위기. 독일 군악대 지휘자 하인츠가 마이클에게 다가왔습니다. 합동 연주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바흐의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프랑스 지휘자 피에르도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군악대는 200년 전통이 있어요. 다른 나라 음악과 섞일 수 없습니다. 마이클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국 군악대 지휘자 김대휘가 조용히 말했어요. 음악에는 국경이 없지 않나요? 마이클은 김대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 그날 밤 마이클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잘츠부르크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할아버지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문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음악은 마음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주지. 마이클의 눈이 번뜩 빛났어요. 그래, 이게 바로 기회야. 새로운 시도.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모든 지휘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어요.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리랑과 미국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합쳐보면 어떨까요? 순간 연습장이 조용해졌어요. 말도 안 돼. 독일 지휘자 하인츠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직접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아리랑의 슬픈 선율이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그 위에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따뜻한 화음이 겹쳐졌습니다.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의 변화. 음악이 흘러나오자 연습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프랑스 지휘자 피에르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이건 정말 아름답네요. 이탈리아 지휘자 마르코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곡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가장 놀라운 건 하인츠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음악 속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마이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요? 함께 해보실래요? 기적 같은 연습. 그날부터 연습장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각 나라 군악대들이 하나씩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독일 팀은 정교한 화음을 맡았고 프랑스 팀은 우아한 선율을 담당했습니다. 이탈리아 팀은 감정적인 표현을, 일본 팀은 섬세한 리듬을 더했어요. 그리고 한국 팀은 아리랑의 원래 선율을 지켜나갔습니다. 마이클은 지휘봉을 들고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엮어나갔어요. 조금 더 부드럽게. 여기서 감정을 더 넣어주세요. 연습을 거듭할수록 음악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드디어 그날. 공연 당일 3,200명의 관객이 콘서트홀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이클은 무대 뒤에서 긴장하고 있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때 김대희가 다가왔습니다. 마이클 대령님, 우리가 해냈어요. 이미 성공이에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역사적인 순간.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마이클이 지휘봉을 들어 올렸어요.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콘서트홀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리랑의 애틋한 선율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악기들이 합류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따뜻한 화음이 아리랑과 만났을 때 관객들은 숨을 죽였어요. 32개국의 서로 다른 음악이 하나가 되어 흘러나왔습니다. 마이클의 지휘봉이 공중에서 춤을 췄어요. 마지막 음이 끝나는 순간 콘서트홀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3,200명 관객 전체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이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음악은 정말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요. 1951년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20세 청년 아베베는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의 목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를 도와야 한다. 자유를 위해 싸우는 그들을 버려둘 수 없다. 아베베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황제의 말씀에는 특별한 힘이 있었습니다. 자유. 그게 뭐길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지? 아베베는 어리둥절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을 느꼈어요. 모험이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땅에서의 충격. 1951년 5월 아베베는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순간 그의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이게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이야? 폐허가 된 건물들, 굶주린 아이들, 절망에 찬 사람들의 얼굴. 아베베가 살던 에티오피아도 가난했지만 한국의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특히 겨울이 문제였어요. 추워. 너무 추워.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는 아프리카 출신인 아베베에게는 지옥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얼어서 총을 제대로 쥘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아베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투 속에서의 깨달음. 어느 추운 겨울날 아베베는 중국군과의 치열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옆에 있던 한국군 병사가 쓰러졌어요. 도와줘. 도와줘요. 아베베는 망설임 없이 그 병사를 업고 뛰었습니다. 총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안전한 곳에 도착한 후 그 병사가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 순간 아베베는 깨달았어요. 이거구나. 이게 바로 자유를 지킨다는 거구나. 아베베의 가슴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솟구쳤습니다. 70년 후 에티오피아. 2024년 2월 88세가 된 아베베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았어요. 의사의 말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아베베의 딸 메르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죠? 아베베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70년 전 그때처럼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어요. 예상치 못한 소식. 며칠 후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베베 테세마 씨인가요? 한국 정부에서 의료 지원을 제공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메르시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아베베도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섞여 있었어요. 70년이 지났는데도 아베베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2024년 3월 아베베는 휠체어를 타고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의 규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병원이야? 70년 전 기억 속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첨단 의료 장비들, 깔끔한 시설, 그리고 친절한 의료진들. 심장외과 의사 박 교수가 아베베에게 다가왔어요. 어서 오세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베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수술 전날 밤. 수술을 하루 앞둔 밤 아베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며 아베베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했구나. 간호사가 들어와 따뜻하게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박 교수님은 최고예요. 아베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6시간에 걸친 관상동맥 우회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박 교수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메르시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베베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나, 살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일주일 후 병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가보훈처 직원들이 아베베를 찾아왔어요. 아베베 어르신 70년 전 우리나라를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베베는 휠체어에 앉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저를 기억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행사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베베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퇴원을 앞둔 아베베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메르시가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지킨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줄은요. 아베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만족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70년 만에 갚아진 기억의 빚. 이제 아베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1952년 전쟁의 마지막 순간. 17세 철수는 총을 든 채 언덕 위에서 포탄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죽었고 가족도 모두 헤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해. 철수의 눈에는 결심이 가득했어요. 포항제철에서의 30년. 1968년 25세가 된 철수는 포항제철 건설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었어요. 여기에 정말 제철소가 들어설까? 동료 작업자가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믿었어요. 반드시 될 거야. 우리가 만들어낼 거야. 그날부터 철수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는 40도가 넘는 용광로 앞에서 일했어요. 추운 겨울에는 영하 20도에서도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부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쉬는 날도 없이. 힘들어도 참자. 나라를 위해서. 철수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1980년대 한국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포항제철도 세계적인 회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철수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폐에는 먼지가 쌓였고 허리는 더 이상 펼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만 쉬어야겠어. 48세에 조기 퇴직을 했습니다. 받은 퇴직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철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일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됐으니까. 2024년 혼자가 된 현실. 85세가 된 철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서 살고 있었어요. 매월 받는 기초연금은 32만 원. 하지만 병원비만 45만 원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살라는 거야? 철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병원 진료비 고지서를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공무원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요. 더 이상 지원할 수 없어요. 철수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철수는 자리를 찾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네. 철수는 속으로 쓸쓸하게 중얼거렸어요. 한 대학생이 큰 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노인들은 왜 이렇게 많아? 세금만 축 내고. 철수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대학생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그 글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고마운 분들께라는 해시태그와 함께요.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이 소식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정말일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따뜻한 연대.
일주일 후 철수의 집 앞에 대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철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왜 나 같은 사람을? 한 여학생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철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운 분들께 캠페인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대학생들이 거리에서 모금을 했고 직장인들도 참여했어요. 3개월 만에 2억 3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전국 127명의 참전 용사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철수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 철수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모금 운동을 주도한 대학생 민지가 철수를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저희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철수는 처음엔 머뭇거렸어요. 내 이야기가 뭐 그리 중요해? 하지만 민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희망이 있었어. 철수의 목소리에는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민지는 철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몰라서 죄송해요. 정말 몰라서. 철수는 민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어요. 괜찮다. 이제 알았으니까. 그 순간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무관심한 게 아니라 몰랐을 뿐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겠어. 그날 이후 철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매주 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와 풍요는 공짜가 아니에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어떤 학생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의 변화. 캠페인의 영향으로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참전용사 지원 예산이 논의되었어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이 소식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85세의 늦은 나이에 철수는 새로운 사명을 찾았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철수의 눈에는 다시 희망이 떠올랐어요. 잊혀진 세대는 더 이상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6월 서울 전쟁기념관. 토마스는 휠체어에 앉아 전쟁기념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손자 제임스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이 모든 게 70년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토마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지 않지? 나도 마찬가지야. 그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깊게 스며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토마스 맥도날드 씨인가요? 토마스가 돌아보니 마이클이 서 있었어요. 아, 당신은 미군 군악대 지휘자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돌아온 길에 들렸어요. 두 사람은 반갑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순간 토마스의 가슴속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피어올랐어요. 같은 길을 걸어온 동료를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아베베도 딸 메르시의 부축을 받으며 나타났어요.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토마스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베베의 얼굴에도 밝은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세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70년 전 같은 전쟁을 겪었지만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어요. 조금 후 철수도 대학생 민지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박철수입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어요. 토마스, 마이클, 아베베 모두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전쟁을 겪었군요. 마이클이 감동스럽게 말했어요. 네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뜨거운 것이 글썽였습니다. 전쟁기념관 카페에서 네 사람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토마스는 70년 만에 재방문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줄 몰랐어요. 마이클은 오스트리아에서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음악으로 32개국이 하나가 되는 걸 봤어요. 아베베는 한국 의료진들의 따뜻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70년 만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철수는 젊은 세대와의 만남을 설명했어요. 이제야 우리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나눌수록 네 사람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공통점이 있었어요. 모두 한국 전쟁이라는 역사를 함께 겪었고 평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 토마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네요.
다른 세 사람도 깊게 공감했어요. 제임스, 메르시, 민지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할아버지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네요. 제임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메르시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네, 어른들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겪은 전쟁의 아픔을 젊은 세대들이 기억해야 해요. 토마스가 동의했습니다.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죠.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악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베베는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평화의 메시지가 되겠네요. 네 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많아요. 토마스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마이클이 제안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야 해요. 철수가 동의했어요. 젊은 세대들과 계속 소통해야겠어요. 아베베도 힘주어 말했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우정을 보여줘야 해요. 민지가 흥미진진하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들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면 어떨까요? 제임스도 아이디어를 보탰습니다.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요. 메르시가 손뼉을 쳤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네, 어른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보였어요. 평화의 씨앗. 토마스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70년 전 이 땅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지금의 서울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마이클이 감동스럽게 말했어요. 우리가 심은 평화의 씨앗이 이렇게 자랐네요. 아베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씨앗을 더 넓게 퍼뜨려야 해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젊은 세대들이 그 일을 계속해 줄 거예요.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 꼭 껴안았어요. 내년에 또 만나요. 토마스가 약속했습니다. 꼭이요. 이번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마이클이 대답했어요. 아베베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만남이 있을 줄 몰랐어요. 철수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 있으니 든든해요. 네 사람이 각자의 길로 떠나면서도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아픔이 이제는 평화의 유산이 되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그들이지만 같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그 가치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 토마스는 손자와 함께 공항으로 향하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마이클은 다시 오스트리아로 돌아가면서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나라들과 음악으로 소통해야겠어. 아베베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예정이었어요. 한국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야지. 철수는 민지와 함께 다음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 네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든 우정과 평화의 메시지는 계속 퍼져나갈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그 뜻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전쟁의 상처가 평화의 힘으로 바뀌는 기적. 그것이 바로 네 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사연 읽어드리는 감동 한 편이 다연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항상 감사드립니다.